시작하면서 속보로 전해진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353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이제 석방이 됐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정도면 차량으로 한남동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구치소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강병규 기자,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일단은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 보니까 일단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뭔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방금 보셨듯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좀 표정이 좀 담담한 표정이죠. 그럼 상당히 언론의 그런 관심을 받고 지금 현재 한남동의 집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좀 자리를 좀 쉽게 못 들 만큼 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그 구치소에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보니까 일단 자신의 그런 선고를 좀 안도하면서도 상당히 좀 차분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에 구치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 이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기자 질문에 경영 신뢰 회복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회장님 보러 가야 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건희 회장 보러 가실 건가요? 물었더니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고하실 겁니까? 등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몸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남동 자택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직접 보러 아마 첫 행보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을 하종대 저희가 국장을 모시고 살펴볼 텐데, 하 국장 보시기에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저 모습을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실 오늘 석방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디 보면 1년 가까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다가 오늘 석방이 된 거니까 상당히 기뻐할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심에서 이제 5년이 나왔었고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노기적 법조계에서는 오늘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좀 다소 반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다 꾸준히 지켜본 기자들이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이제 약간 1심 판결에서 좀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항소심에서는 영차 독대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항소심보다는 징역이 훨씬 많이 반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정유라를 위해서 말을 사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말을 사준 것은 이제 아니고 승마 지원만 했지만 말은 삼성의 소유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승계 청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다, 이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승계 청탁이 있었냐, 영차 독대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모두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관측했던 집행유예 그 선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한다면은, 원래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국유의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그게 37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 그럼 바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모두 무죄가 났고, 그리고 이제 횡령액 같은 경우에도 80억이 이제 무죄가 났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법원 구치감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바로 호송차로 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짐을 챙겨서 아까 나오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지금 병문안을
지금쯤이면 아마 하고 있거나 이동 중에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를 해서 353일 만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고 하고요. 내일 바로 서초 사옥에 출근을 해서 주요 경영 현안을 확인하는 그런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강 기자?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353일 동안 경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분주한 일정이 소화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뭐 총수가 지금 빠져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을 못한다라는 게 삼성 그 고위 관계자들의 그런 푸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뭔가 그런 사업들에 좀 다시 속도를 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은 이번 국정농단으로서 이제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다시 경영을 다시 세울지 어떻게 조직을 새로 체계적으로 개편을 할지에 대해서 뭐 일단 고위 관계자와 이재용 부회장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저 영상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올라탈 때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 표정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사실 5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주변에서는. 오늘 집행유예가 나오자 이재용 부회장, 노 기자 이렇게 약간 웃음 미소도 좀 보였죠? 예. 네, 좀 멀리서 잡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가까이 저희가 당긴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약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띤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그 재판을 하는 도중에 울먹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잦았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미소를 띈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있다. 이렇게 같이 좀 구속이 됐던 이제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에게 선처를 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2심 재판에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부들에게 다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풀려나게 된 그런 상황이라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덜어서 저런 표정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아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뭐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을 좀 주고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직접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거의 1년 만에 풀려났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출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건가요? 네.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참고하실 거예요? 법에 논의 따라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텍스트로만 봐서 그냥 읽어만 드렸는데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면서 좀 감정에 북받쳤는지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면은 1심하고 2심의 어떤 판단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뇌물 액수가 약 89억에서 예. 36억 좀 넘는 그 액수로 그렇게 달라진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묵시적인 청탁이 1심에서는 있었다고 했는데 없었다고 한 거라든지 뭐 구기도피라든지 횡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부분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다 2심에서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하,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거의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줬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예. 자신으로서는 이게 내 억울함이 드디어 풀어졌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만 풀려났다고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네.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이제 짐을 다 챙기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2심 선고가 있기까지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판 횟수도 상당히 많았고 변호인단 수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표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1, 2심을 다 합쳐서 공판이 모두 70차례 정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증인만 해도 69명 정도가 출석을 해서 이제 공방을 벌였고요. 그리고 그 재판 시간을 다 더했더니요. 570시간 31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특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 일가가 구속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이목을 많이 끌었었는데 예. 어쨌든 저런 여러 가지 세계의 재판 기록을 남기고 오늘 2심 선고까지 받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하부국장 보시기에는 이 석방이 단순히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석방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게 뭐 경제계는 당연할 것이고요. 정치권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파장이 간단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예. 그동안 뇌물죄를 만약에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1심에서는 이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재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뭐 요구를 했거나 뭐 했을 때 어디다가 재단에 출연을 했거나 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자기가 나 이런 것을 봐주십시오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항소심에 와가지고 그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오늘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예. 여러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예. 처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벌들한테 돈을 받은 것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어도 포괄적인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대법원까지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탄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했다는 사실이 노 기자 뭐 뒤늦게 좀 이게 알려진 거죠? 네, 지난달 16일에 냈다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려지게 된 건데 일단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또는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청탁을 받고 베풀어준 적이 없다는 것은 나도 그런 혐의에서는 좀 자유롭다. 나는 그런 혐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좀 유리하기 위해서 저런 탄원서를 써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써준 건데 네. 오늘 나온 판결문을 보면요. 네. 아주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뇌물을 요구하고 예. 그다음에 바로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뇌물을 수령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 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정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면 좀 상당히 좀 듣기에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예. 이재용 씨가 내가 여러 가지 경영 승계를 해야 되니까 좀 봐주시기 위해서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예. 돈을 좀 가져와라. 최순실 최순실 씨 그리고 딸 예. 정유라 씨한테 여러 가지 승마 지원을 해주라 하고 예. 오히려 강요를 하고 뜯어냈다고 하는 측면에 더 방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용 씨한테는 유리한 그런 내용이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판결문에 쓰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것이 약간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뇌물 액수가 줄어든 거에 있어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유리한 측면입니다. 음. 그러나 죄질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어쩔 수 없이 준 아주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를 안 짚을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자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검찰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또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죠. 이 속보 역시 아마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절차나 법리, 상식을 벗어났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정원 특활비 시스템조차 몰랐는데 내가 주범이라니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고요. 전직 대통령 모욕 주기다. 짜맞추기 수사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5일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사의 5점으로 남을 것이다. 노 기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도 지금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저게 예. 방금 오셨던 게 오늘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 월요일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인데 저기 들어갈 때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목도리로 입을 가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저러고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검찰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자꾸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도 해보지 않고 마치 대통령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논의 끝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40년직이라고 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렇게 좀 배신한 듯한 그런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구속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직접 면회를 많이 찾아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면회를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함을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통해서 뭐 조사를 하고 했던 결과 이제 공소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렇게 좀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4억을 직접 요구를 했고 독대 자리에서 특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뭐 국정원에다가 직접 이제 금품을 요구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직접 뭐 이렇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감안해서 방조범을 기소한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예, 아부국장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2억 해가지고 4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쭉 받아서 전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이 사람은 방조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럼 방조범이 구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범은 당연히 구속감이죠. 게다가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방미를 앞두고 1만 달러 이거를 갖다가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한테 줬다고 그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 김백준, 김희중 여러 측근들이 돈을 받은 이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했다. 이런 것이 바로 검찰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검찰이 공식적으로 언제 부르겠다라는 얘기조차도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아 내가 이게 불려가면 바로 구속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초청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출근 당시의 모습인데 기자들 질문에 가타부타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만약에 오늘 저렇게 주범으로 적시가 됐다면 약간 그 기류가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좀 저희 취재진이 좀 돌려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의 때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이 됐는데 어허. 평창 동계올림픽 그 초청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엔 가겠다고 했지만 대승적 차원의 그런 답변이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상황, 주범으로까지 찍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을 초청에 응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이 된다라면서 상당한 센 어조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긴 다는 그렇지만 음. 우선 뭐 초청장에 응할지조차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당히 좀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예. 대통령은 당시에도 가겠다 이렇게 확답을 한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예, 검토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여유는 남겨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5시 정확히 16분이 됐습니다.